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이 재고 숨겨진 이야기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IES셋 김태석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실적 개선 기대, 이 종목 재평가 국면 진입. 자, 이 종목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네, 음식료 업종에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오, 알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지금 음식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조금 그동안 올랐던 부분을 소화해내는 과정을 보여줬거든요. 네. 일단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조금 밀릴 때 혹은 이제 지수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 때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섹터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이제 음식료 업종으로 그렇죠. 알고 있죠. 하지만 이제 지난 4분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를 거쳐오면서 삼양식품이 보여줬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방어주만의 성격은 아니다라는 성장주예요. 것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잘 팔리는 어떻게 보면 매출 라인업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음식료 업종도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뷰가 요새 많이 있습니다. 음식료에서 어느 종목을 좀 갖고 왔을지 궁금한데요.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롯데웰푸드를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빙과라든가 과자 그리고 이제 뭐 음식료, 홈킷, 뭐 밀키트 이쪽까지도 좀 더 확장을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롯데웰푸드가 사실은 1분기 때 실적이 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음식료 업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 가더라라는 이슈에서는 오히려 좀 소외가 꽤 오랫동안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민감한 게 이 물가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해와서 오는 뭐 코코아라든가 이런 가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초콜릿 하나 먹을 때마다 늘 걱정되는 게 뭐 코코아 값 올랐다더라 얘기하면은 그렇죠. 예.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실제로 작년 초, 그러니까 2024년 1월부터 해서 지금 코코아 가격 변동을 보시면 거의 2배, 3배까지 막 변동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리 맛있는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과자를 팔려고 하더라도 롯데웰푸드 입장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컸겠죠. 예.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작년에 이제 경기 위축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소비도 많이 줄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당장 밥 먹기도 급급한데 과자 먹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롯데그룹에서도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영을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칼을 빼들자라고 선택을 했던 것이 이번 7월부터 해서 지금 혁신추진단을 설립을 했어요. 네. 이 혁신추진단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기존의 어떤 제품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SKU,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던 뭐 제품 라인들을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혁신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12개짜리 번들, 뭐 24개짜리 번들, 뭐 당연히 이렇게 제품군들이 많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거 하나하나가 다 라인을 잡아먹다 보니까 단가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꾸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직무급제를 지금 최초로 도입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조업종에 그러니까 공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연공서열 굉장히 중요하죠. 호복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이거를 아예 호복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하는 직무에 맞춰서 성과금을 더 주고 못한 곳에서 성과금 줄이겠다. 아예 급여를 줄이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노조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결국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마지막 수단을 펼쳐진 것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롯데웰푸드가 그러면 국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뼈를 깎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 같은 거는 어떠냐? 지금 롯데인디아가 지금 인도에 있는 현지, 그러니까 빙과 브랜드인 하브모어를 지금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롯데인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부랑 남부 이쪽 이제 남북 쪽의 지역을 갖고 있었는데 이 하브모어가 서구 쪽 지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동쪽을 제외한 북쪽, 남쪽, 서쪽에 대해서 유통망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앞으로 이제 5년 뒤 목표는 인도 내에서만 연매출을 1조를 달성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크게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롯데웰푸드가 사실은 다른 어떤 라면들이나 뭐 김밥 관련주들에 비하면은 오히려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주가를 만들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률을 다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점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일단 손절 가격은 11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주가 자체가 변동이 굉장히 적었던 것은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저점이 다져지고 있다는 기대감이고 하반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13만 5천 원 여기가 한 번 정도 이제 기관과 이제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을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연중 기준으로 13만 5천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 웰푸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단기 조정 마무리됐다. 이 종목 본격 상승 흐름 전망. 자, 조정이 마무리가 됐으면 이제 올라갈 준비가 됐다는 건데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오늘 가장 강한 섹터 하나 뽑으라면 제약바이오에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제약바이오 진짜 수급이 다 거기 쏠려갔어요. 네, 오늘 SK하이닉스고 뭐 삼성전자고 계속 이 셈법이 복잡해지다 보니 그동안에 더 믿을 건 여기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네.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종목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를 볼 때가 됐다라는 개념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뭐 시시각각적으로 이쪽 수 갔다가 저쪽 갔다가 계속 바뀌었는데 이제 거기까지 맞춰 못 닿은 종목들이 내일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먼저 일단 제약바이오 오늘 상승 그리고 앞으로 이 하반기 전망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네, 뭐 어제 제가 HK노에 소개드리면서 바이오 기업들 결국 이제 순환매가 가장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도 좀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K노에는 어제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또 고점 거의 뭐 4% 가까운 상승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바로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한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그렇죠. 퓨처캠. 호재가 있는데 내일 올 것 같아요. 네, 일단 슬슬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저는 퓨처캠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지난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퓨처캠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주가의 조정이 나타난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시장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증자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퓨처캠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우린 증자할 계획이 전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은 펼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 증자에 대한 우려가 완벽하게 해소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후반 굉장히 큰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면서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순히 증자에 대한 우려가 해소했다고 해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왔는지도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mRNA 혹은 이제 알테오젠을 비롯한 바이오텍에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방사선 의약품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차세대 제약 기술 뭐라고 이제 물어보면 방사선 의약품도 빠지지 않고 많이들 거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전립선암 치료제 쪽에서 상대방 제약사인 이제 플루빅토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더 좋은 지금 임상 결과를 지금 확인을 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립선암 진단제에서도 미국의 1위 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확률 높은 진단 능력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기술력으로도 밀릴 것 없는 퓨처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제약바이오가 이제부터 순환매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안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퓨처캠을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가격 전략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대량 거래량이 한번 좀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평선에 좀 쌓여있던 악성 매물들이 저는 빠르게 해소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16,000원이라는 가격대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16,000원 손절 라인 잡아보시고 만약 상승할 시에는 1차적으로는 25,000원을 잡아드리는데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역사상 신고가로 가는 거 충분히 기대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처캠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전략 잡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전략은 뭘까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네,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건 과연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천라지망. 네, 천라지망이라는 게 이제 하늘에 뻗은 그물 그리고 땅에 흩뿌린 올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천라지망이라는 표현은 이제 어디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쓸 때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전략이 되느냐?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꽃봇을 또 계속 건들고 있습니다. 꼭 그래요? 주말만 되면은 이제 어떻게든 개인 투자자들을 겁박을 한번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그걸 속지를 않아요. 올해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니까 고버스도 손해보고 파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시장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지금 갖고 있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이 순환매 시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서 저평가 기업들을 잡으실 때도 이 수급량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물과 올가미, 그러니까 반드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살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기업들을 꼭 찾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항상 탄탄히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손절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손절을 했는데 일단 손절가 가서 손절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은 이 손절을 했던 종목에 대해서 기관들이 다시 재매수를 하는지를 한번은 추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공매도를 걸어서 겁박져 놓고 다시 이걸 뺏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정말 이 종목에 대해서 엑시트를 한 것인지를 구분을 하셔야지 내가 그동안 투자했던 종목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나 대응들을 할 수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김태성 본부장님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네, 똑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건 뭘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이건 사자성어 아니죠? 네. 일단 언제 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있겠지만 올해 연내에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가 오늘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지표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CPI, PPI 그리고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는 실업 청구 건수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표 발표 해석에 따라서 이제는 7월 주는 어렵다고 보지만 9월 달에 금리를 할 거냐 말 거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률적으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할 확률이 지금 높다고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더 높여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트럼프의 관세 압박 속에 결국에 이제 8월 1일부터 이제 이 관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빠르게 금리를 내리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을 괴롭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둘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 부분을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금리 인하를 필두로 지금 수급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출발은 제약바이오가 했지만 로봇이라든지 기술주들도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계속 높여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애프터마켓 그리고 본장에서 괴리율이 좀 컸던 종목들, 특징적인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